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순위에서 4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객사의 재고 축소 기조에 반도체 출하량과 가격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LG엔솔이 7조 규모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에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흰남노 태풍 피해로 가동을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35일 만에 정상 가동됐습니다. 포스코는 외부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한 차수 시설을 설치하는 등 또 다른 참사를 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횡령 유용 5건에 701억 3천만 원의 사고가 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 하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순위에서 4단계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고객사의 재고 축소 기조에 따른 이 반도체 출하량과 가격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그에 따라서 크게 하락이 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증권가의 추정치가 크게 악화됐는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조 3,727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으나 한 달 사이에 추정치는 30%나 감소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증권가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상반기 저점을 확인한 후에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승현 신영그룹 이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응해 메모리 후발 업체들은 공급 조절을 집행 중이며 또 삼성전자 역시 강도 높은 자연 감산을 진행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잇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계절적 성수기와 공급 축소 효과가 발현될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뭐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반면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1위로 올라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현대차의 추정 1분기 영업이익은 2조 5,481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 32%나 증가한 수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위에 그쳤었던 기아는 2조 2,780억 원을 기록하면서 2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데 이어서 올해 들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사는 올해 1월부터 2월 미국 시장에서 SUV 16만 2,632대를 판매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같은 기간 이 세단 등을 포함한 전 차종 판매량의 70.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SUV 판매 비중이 연간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북미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죠. 이를 두고 지금 증권업계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파른 성장세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기존의 6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신증권의 한 연구원은 북미 내 LFP 생산시설 확보로 인해서 기존 3원계의 외에도 LG엔솔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경쟁사와 북미 완성차 간의 LFP 중심 협력 확대로 인해서 3원계 라인에 치우쳤었던 LG 엔솔의 북미 사업 확대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투자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그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확대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전방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 또 IRA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죠. 자, 포항경제 대들보 역할을 이 포항제철소가 해왔었는데, 자, 이 기자, 수해 복귀를 끝내고 이제 정상 가동이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 흰남노 피해로 인해서 포항제철소가 지상에서 1.5m가량 물에 잠기기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물에 잠겼었던 아변 지역 17개 공장들을 이 135일 만에 순차적으로 모두 재가동이 됐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1월 20일부터 완전 정상 조업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복구 작업에는 연 인원 약 140만여 명이 현신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포스코 전 임직원은 물론이고 민관군이 모두 힘을 합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스코 명장 등 전문 엔지니어들이 보유한 기술력은 복구 과정에서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퇴직했던 직원이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정상 가동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임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임직원과 민간군을 포함한 약 140만 명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 포스코 명장 등 전문 엔지니어들의 보유했었던 세계 최고의 조업 정비 기술력으로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없이 17개 공장들을 재가동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흰남노 피해가 상당히 컸었죠. 무엇보다도 이제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침수 방지 대책도 확실히 이번에 마련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시열 부소장이 이번에 침수 방지 대책도 확실히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천 부소장은 냉천 등 유입수 차단을 위해서 제철소 외곽에 1.9km에 달하는 차수벽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전소, 전기실 같은 주요 시설에는 차수판과 차수벽 모두 이 둘 다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강부 이제강 공장의 최주한 공장장은 CCTV에 나타나는 영상을 AI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을 판단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하고 안전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도 짚어보죠. 자, 지난해 은행권은 역대급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로 인한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되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죠. 이를 두고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과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그런 가운데 1,1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 2천만 원이 되고요. 배임이 5건에 243억 6천만 원, 사기가 12건에 38억 7천만 원, 도난이 2건에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업건별 금전 사고를 봤을 때 은행이 28건에 897억 원 정도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고요. 이 증권이 6건에 100억 7천만 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 원 정도였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서 무단으로 결제 및 출금하는 등 600억 원이 넘는 거액 횡령 사건이 지난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우리은행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프라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는이 금융당국의 이전 지정 신청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조합에서는 강석훈 회장과 그리고 김복규 수석부행장 등의 경영진의 출근길을 봉쇄하면서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 부회장 등 이 임원들이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하고 또 금융위에 제출하려고 하자 노조가 또다시 줄군 저지에 나섰습니다. 사는 노조는 사측이 제3의 장소 등에서 노사 협의 없이 해당 방안을 의결할 경우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직원들 수백 명이 임원진의 출근길을 계속해서 막아섰는데요. 신임 수석부행장에 발탁됐던 김복규 부행장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직원들의 가로막혀 첫 출근이 무산됐습니다. 강석훈 회장은 예고된 출근 저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앞서 김현준 사는 노조위원장은 24일 강 회장과 만나서 노사 공동이전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또 노사 협의 없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도록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강 회장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는 노조 관계자는 경영협의회가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사측이 장소를 옮겨서 날치기로 의결을 하게 될 땐 경영협의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금융위와 국토위 등을 찾아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여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토스뱅크 소식인데요. 토스뱅크가 1년 사이에 지금 예대율을 4배 가까이나 개선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 토스뱅크의 여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늘었을까요? 네, 9조 3천억 정도로 이 규모가 측정이 됐고요. 이 수신 규모는 23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예대율 개선에 힘입어서 토스뱅크는 올 하반기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전망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은행이 흑자 전환에 3, 4년 정도가 소요된 것과 다르게 이 규모의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했던 토스뱅크의 경우 흑자 전환 시간을 1년 이상 앞당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토스뱅크 시장의 유동성 불안에도 충분한 방파제를 쌓았다고 이 토스뱅크는 밝혔는데요. 오늘 기준 토스뱅크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833.5%로 약 14조 5천억 원의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본 확충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올해까지 선제적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1조 6,500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투자캐피털이 증자에 참여해서 주주사로 합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프라임 이슈 일곱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엔데믹으로 국내 아울렛을 찾는 외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에 수도권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찾은 외국인의 방문객 수가 1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 현대백화점, 김포점과 송도점, 스페이스원 등 3곳을 찾은 외국인의 수가 지난해보다 6배가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5%가량이 증가한 겁니다. 엔데믹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데다 최근에는 홍콩,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도 단체 관광객이 유입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태국 단체 관광객 350명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을 찾았고요. 다음 달 초엔 인천항 크루즈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송도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수도권 아울렛들은 공항이나 항구에서도 가깝고요. 또 서울 시내 어디서든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게 현대백화점 측의 설명입니다.
네, 여덟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촌 치킨이 다음 달부터 소비자 가격을 3,000원 올리기로 하면서 이제 정말 3만 원 시대의 치킨이 열리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나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이제 비빔밥을 한번 사 먹으려면 네. 10,000원이 넘는다라는 통계까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지난해 동월보다 7.3% 오른 1,692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품업계도 올해 가격 인상 소식을 계속해서 전한 바 있었는데요. 이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내달부터 두유 7종의 출고가를 평균 4.7% 올릴 예정이고요. 롯데제과는 이미 지난달 만두를 비롯해서 아이스크림 등 일부 냉동식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또 SPC 삼립과 파리바게뜨 등도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지난달 음식점, 술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주류 출고가를 평균 15.9%나 올렸습니다. 하이네켄 코리아도 업장용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9.5% 인상했습니다. 네, 프라이미슈 아홉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3년식의 소나타 디자인을 오늘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신형 그랜저와 디자인이 좀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자, 4년 만에 부분 변경한 모델의 디자인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공개했던 소나타 부분 변경 모델의 이름은 바로 소나타 디 엣지입니다. 이 엣지라는 이름대로 이전 모델보다는 날렵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완전 변경 풀체인지급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신형 그랜저와 형제 모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전조등과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 주간 주행등도 끊임없이 연결된 수평형 램프로 만들어졌고요. 측면부는 엣지라는 이름에 맞게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곡선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적용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또 기어 노브도 전자식 변속 칼럼으로 스티어링 휠로 옮겨갔습니다. 이 신형 그랜저와 마찬가지의 방식인 것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완전히 새롭게 바뀐 소나타 디 엣지는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 현대차는 오는 30일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 공식 개막 하루 전날에 열리는 프레스데이에서 신형 소나타의 실물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프라이미슈 마지막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쿠팡이 매출 30조를 넘겼는데요. 쿠팡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의 제품까지 로켓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쿠팡에서 밝혔습니다. 이 기자, 쿠팡이 이제 중소상공인에 로켓 그로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로켓 그로스 제도가 뭔지 설명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로켓 그로스는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제품 보관과 포장, 재고 관리, 또 배송과 반품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만 로켓 배송이 가능했었는데요. 로켓 그로스 제도를 통하면 일반 판매자 제품도 당일이나 이길 배송으로 받아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물류 창고에 제품을 입고해두면 포장과 배송까지 모두 쿠팡이 맡아서 해주게 됩니다. 또 별도 업체를 통하게 되면 통상 이틀 정도 걸렸었던 배송 기간이 주말과 관계없이 당일, 이길로 줄어들고 교환과 반품도 쿠팡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 상품 한 개만 입고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판매 가격과 할인율은 기존처럼 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 배송 서비스 요금의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된다고 쿠팡은 밝혔습니다. 이 쿠팡 관계자는 전국에 6조 원 이상 투자해 만든 물류 인프라를 중소상공인과 공유해서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